친절한 상담 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나 미국의 하락분을 반영하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어제처럼 이 상승 반전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하락 마감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다시금 악재 뉴스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파월 의장이 향후 경제에 대한 우려감을 표현을 했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4월 고용 지표도 최악으로 나오면서 괜한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정부에서 정책을 이용해서 안정화시키려는 노력도 있고 또 3차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려는 의지는 보이지만 참 걱정이 되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 저희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올스탁의 김광수 전문가, 김민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30분 전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을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자결제주가요, 정말로 강합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서 수혜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KG이니시스가 5.52%의 상승이 나왔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14.87% 상승으로 종가 형성하면서 오늘 두 종목 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는 오늘 온도차가 강했는데요. 오늘 큰 뉴스 한미약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미약품이 개장 전 공시를 통해서 파트너사 산오피에서 일방적인 당뇨 신약 권리 반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계약금 2억 유로 약 2,600억 원 규모는 반환 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주가는 급락하면서 마이너스 9.5%의 하락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저희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도 오늘 좀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왔죠. 넷마블은 1분기 어닝 쇼크로 인해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신작 게임이 1분기 말에 출시가 되고 기존 게임은 매출이 감소돼서 악영향을 받은 건데요. 하지만 크게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보시면요. 플레이위드도 그렇고요. NC소프트도 올랐는데 플레이위드는 11% 상승, NC소프트는 4.44%의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즌 볼까요? 시즌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가 순환매가 돌았는데요. 코스닥 상위 목록에서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시총 3위로 올라섰습니다. 종가는 상한가 마감이 됐는데 저희 전문가와 함께 시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을 두 종목을 꼽아봤는데요. 먼저 한미약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전문가, 이 한미약품이요, 이 파트너사 산오피 측에서 이 당뇨병 관련 신약을 또 일방적으로 권리 통보가 그런 권리를 또 반환을 했는데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혹시 주가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은 네.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히 조금 오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트너사 산오피가 CEO가 교체되면서 당뇨 사업부를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뇨 신약 관련된 에페클레란타이트라는 권리 한미약품과 체결했던 권리를 반환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 약정이 최종적으로 120일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조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2015년 11월에 계약을 체결했던 퀀텀 프로젝트가 전부 반환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계약금 약 한 6,270억 정도는 저희 한미약품 측에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계약 조건인데요.
이렇게 돼서 이제 한 이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한 25만 원대까지 오늘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미약품은 홀딩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미래성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크게 연구개발까지가 4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일단 단백질 반감기 증가, 그다음에 항암제, 계량신약, 그다음에 이중항체 플랫폼이 총 4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연구개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 선두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하반기에 3가지 정도 이슈가 있습니다. 롤론티스라는 항암제가 이제 FDA 승인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지오티닙 항암 역시 항암제입니다. 연내 코홀트 3 발표를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에페클레나타이드라는 당뇨병 관련해서 3상 임상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를 하반기까지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파이프라인이 하나 고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해서 스탠다인과 연구개발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2020년 실적 예상치가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5% 증가한 약 1조 1,76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059억, 작년 대비해서 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웃도는 실적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긴 관점으로 보시고 홀딩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해마다 매출의 15% 정도의 경상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에 보기 드문 매우 보수적인 회계 기준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국민연금 9%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약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긴 호흡으로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주가 회복의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김광수 전문가, 작년 7월에 사실 얀센에서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저가 매수 기회로 봐서 추가 매수 관점은 어떨까요?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비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무리한 비중은 두시지 마시고, 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슈들은 단기 회복 가능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작년 이슈는 임상 이상에 대한 그 수치적인 면에서 예상치를 넘기지 못했다라는 측면인데, 어쨌든 간 결과적으로는 당뇨병 환자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그렇게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젠 알아볼게요. 시젠이 오늘 시총 3위까지 올라갔죠. 김희지 전문가, 시젠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상한가 갈 거라고 예상을 좀 못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앞으로도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젠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테마성으로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라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적 기반으로 실적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리고 2분기까지도 사실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아직 충분히 더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진단 시약 업체로 이미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이름을 좀 널리 알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좀 더 실적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 영업이익 같은 경우 584% 상승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오늘 이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상한가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시총이 2조 8천억 원 가까이 되면서 지금 이 코스닥 시총에서 이제 4위까지 올라섰다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진단키트 상황에서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모두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즉 2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가 단순하게 그냥 호재 이슈에 따른 상승이 아니라는 부분,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종목을 더 보유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목표가는 15만 원 선까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고점대가 14만 1,400원으로 지금 이 고점보다도 훨씬 더 윗도는 올라가는 수치인데요. 충분히 실적 기반으로 15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일단 상한가를 올려놓고 상을 풀지 않았었던 부분도 내일도 여전히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올라갔다 밀려 내려오더라도 여전히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시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김희지 전문가, 사실 시젠이 또 2분기 실적까지 반영이 돼서 이만큼 올랐다라는 관점도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보다는 그냥 차라리 더 오르는 게 더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적정 주가를 뭐 PER 가치로 했을 때 약 한 지금 15만 원 정도를 제시를 드렸던 부분이 한 PER 한 15배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 뭐 그렇게 뭐 고평가돼 있다라는 볼 수는 없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14만 1,400원까지 최근에 올라갔을 때에도 여전히 이 부분도 그냥 단순하게 테마성으로 올라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적당한 위치에서 잘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까지도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간 건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젠까지 제가 궁금했던 종목을 2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 저에게 다 연락 주세요. 제가 하소연 드려드리고요. 또 전문가들이 상담 잘 도와드립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릴게요. 지금은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요.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저 명문제약이고요. 네, 명문제약. 매수가 네, 비중은요? 매수가 5,760원, 네. 비중은 15%요. 아, 5,7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세요? 네. 혹시 한 번에 매수하신 거세요? 아니요, 이거 뭐 분할 매수를 하긴 했는데 제가 네. 그 한 달 전쯤에 아, 사방송 전문가님 추천받아서 네네. 단기로 매수를 했는데 네. 근데 지금 한 달쯤 됐는데 계속 손실권이라서 근데 이게 지금 네. 유상증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예전에 제가 유상증자 때문에 크게 손실 본 경험도 있고 해서 좀 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걸 뭐 손실을 봐도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럼 혹시 평소 투자 성향은 좀 단기적인 성향이세요? 네, 지금 최근에는 네. 단기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 종합해서 저희 김광수 전문가가 또 상담 잘해주시거든요. 상담 도와드릴게요. 손실 많이 할 수 있는 비법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광수 전문가 네. 명문제약 잘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명문제약 5,760원 비중 15%로 매수를 하셨었는데요. 네, 이게 일단은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손실 구간이 아니고 비중도 지금 낮게 잡으셔가지고 한 6,000원대까지는 홀딩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일단 가급적 수익권에서 종목을 정리하는 방향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매수한 그 사유가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아닌가요? 네, 코로나 이슈 때문에 사신 거 맞으시죠? 네. 네네. 이게 이제 코로나 효소 프로테아제라는 네, 효소의 억제가 가능한 약물 카모스타트 메실산염이라는 이 제제가 포함된 제품을 생산한 이력이 있다라는 이제 테마성으로 이게 부각이 되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때 6,70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때 조금 사신 것 같고요. 아마도 그렇게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명문제약은 일단은 37년 정도 된 구력이 있는 회사고요. 중견 제약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실 건데 키미테라는 제품으로 국민적인 제약사로 유명한 기업이죠. 그리고 주요 제품은 일단은 순환기랑 근골격계 소화기 계통을 주요 제품으로 구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무난하게 실적을 구성하고 있고요. 최근에 향남에 제2 공장을 세워서 하반기 18년도부터 하반기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을 세운 주요 이유는 정제 및 캡슐제 생산 증산을 위한 목표고요. 지금 현재 원활히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로 참고로 명문바이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치매 치료제랑 항암제, 뇌졸중을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테마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코로나 이슈가 이제 장기화되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테마성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전망치를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1,600억 정도로 작년 대비 9%, 영업이익은 112억으로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고요. 참고로 조금만 더 리스크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부채 비율이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이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중을 최소한 본전 구간 이상에서 손실 보지 마시고 나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또 재무제표까지 봐주시면서 또 기본적 분석을 도와주셨는데요. 그래도 본전까지는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다행스러운데요. 네. 지금 유상증자로 인해서 뭐 이렇게 폭락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의 네. 유상증자는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좀 악재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희석 가치가 유상증자에서 희석 가치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거의 수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유상증자에 의한 하락세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코로나 테마라는 강력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상쇄시킬 만한 테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고 단순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테마를 가지고 좀 홀딩하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시청자님, 이 코로나 테마가 좀 유상증자 이슈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손실 보지 말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문자 한번 볼게요. 문자 하면은 어떤 문자가 들어와 있을까요? 문자 하면은요. 유니셈 먼저 풀어볼게요. 매수가가 4,500원에 비중은 30%고요. 끝자리 번호 5327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유니셈 하나 풀어보고요. 하나 더 골라볼게요. HLB가 들어와 있네요. 지금 수익 줄 때 못 팔았어요. HLB 10만 2,500원에 비중은 3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끝자리 번호 56811 문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니셈부터 풀어볼게요. 유니셈이 4,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종가가 5,440원이네요. 손실권이시긴 한데 그래도 최근 올라오는 지금 추세라서요. 김희지 전문가, 유니셈은 앞으로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매수가 4,500원이시면 수익 중인 것 같고요. 수익 중이시네. 죄송합니다. 네. 수익 중이신 것 같고요. 사실 이 4,500원 매수가 굉장히 좀 낯익은 매수가라서 예전에도 혹시 문의 주셨던 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코로나 때도 팔지 않고 잘 버티셨으면 여전히 좋은 매수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에 비메모리 쪽에서도 윤곽을 내리는 업체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실적이 좀 잘 나왔었던 부분, 그래서 장중에 오늘 변동성도 좀 컸었고 만기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대략 한 4% 가까이 올라갔다가 결국은 좀 밀려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이고요. 코로나 이전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지 가격적인 기술적 저항 구간에 지금 도달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5,580원대가 일단 1차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폭락 당시에도 한번 지지를 받았었던 위치고, 이 구간을 깨고 내려갔을 때도 이제 장대 양봉, 갭을 동반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었던 위치이기 때문에 이 위치가 지금 1차적으로 5,580원이 메인 저항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뚫리게 된다면 바로 위로도 6,000원과 6,230원대가 메인 저항권이 아직 위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좀 돌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코로나 이슈가 있기 전에는 이 6,230원대가 돌파가 되면서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한 위치였었는데 불가피하게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230원만 뚫리게 된다면 목표가를 굳이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가 4,500원이시면 계좌 덮어두시고 그냥 묻어두시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유닌쌤 일단은 시청자님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지금 홀딩 하셨다가요. 수익 더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HLB 뽑아봤죠. HLB가요. 수익 줄 때 못 팔았다고 지금 많이 아쉬워하시는데 매수가가 10만 2,500원입니다. 오늘 종가는 10만 200원인데 최근 11만 7,700원까지 갔었네요. 김광수 전문가, 지금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걸까요? HLB는? 네. 우선 HLB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테마성이 매우 강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HLB의 어떤 모태가 되는 사업은
바이오와 전혀 상관없는 사업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성을 봤을 때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조정이 온 구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에 보시면은 리보세라믹관에서 임상 이상 결과를 곧 발표할 것으로 뉴스를 내고 있는데 이 결과치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과 상관없이 어떤 그 발표 전에 기대감으로 상승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일단 임상 이상에서 그 어떤 유효성과 안정성이 당연히 평가가 돼야 되고요. 어떤 신약에 대한 어떤 안정성과 그 최적 용량, 그러니까 투입을 했을 때 용량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이 이후에 진행에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리스크적인 면이 있는데 전환사채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주가 형성된 부분에 있어서 언제든지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비중은 절대 높이지 마시고 손실 보지 않는 구간에서 최대한 빠르게 나오시는 방향을 추천드리고요. 물론 이제 좀 행운적인 요소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분 좋게 나오시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좀 욕심을 줄이시는 게 좀 좋다라고 지금의 시황에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HLB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이 숲보다는 나무인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지죠. 이럴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해 볼까요? 힌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5글자 종목이고요. 한 번쯤은 입어보셨을걸요? 라고 합니다. 힌트를 보니까 의류 쪽에 연관된 종목일 것 같은데요. 의식주는 내수 경기 쪽 아닌가요? 어떤 종목인지 5글자 종목 맞춰보세요.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5글자 종목, 차량용 반도체 성장 수혜주라고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보통 엔진 변속기나 계기판 등 자동차 전자장치에 쓰이는데요. 비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4글자 종목,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입니다. 그죠? 요즘 기침 소리 내면 옆에서 다들 피하죠. 이 내용은 이 후고 우려를 세운 궁예의 유행어인데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제가 곧 물어볼게요. 네, 힌트를 봤는데요. 제가 조금 더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5글자 종목에 한 번쯤은 입어보셨을걸요 라고 하는데 의류 관련주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김광수 전문가 양복도 좀 예뻐 보이는데 양복 관련주인가요? 양복 관련주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쪽일까요? 스포츠웨어 쪽입니다. 그래요? 네. 스포츠웨어면 혹시 요즘 다음 주에 중국 양해가 있어서 가져오신 거세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요? 소비주 아닌가요? 소비주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힌트를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이 주식은 국민 브랜드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네.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매우 저평가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민들 어떤 삶의 질의 향상이 되면서 스포츠웨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요. 소비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정도만 일단 힌트를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그 소비주, 그 의료 투톱 중에 한 개일까요?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네, 투톱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다들 눈치채셨을까요?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온라인 승부주의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알아볼게요.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입니다. 김민재 전문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 궁예 유행어잖아요. 네, 궁예 유행어 맞고요. 네. 종목명 이름에서 네. 일단 궁예 다음 왕이 누군지가 힌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왕이면 태조왕건이잖아. 태조왕건. 네, 맞습니다. 그쪽으로 연관해서 종목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조왕건 고려 세워서 그런 거죠. 네, 여기까지 맞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기침이면은 뭐 면역 이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네. 지금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네. 일단 면역 쪽에서 원래 어느 정도 제품을 만들어서 매출을 좀 일으키던 업체였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조금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최근에 이 코로나 이슈에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 코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재미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 승부주니까요. 급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만 같은데요. 저희 종목명은요.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끝나고 MTN 실시간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링크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힌트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렸고요. 전화 상담 다시 도와드릴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저기 LG 화학요. LG 화학이요? 오, 배터리 네. 관련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33만 6천 원부터 분할로 샀어요. 진짜요? 오, 지금 네. 수익 중이시네요. 오, 네. 축하드리고요. 혹시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비중은 50%요. 비중은 반 정도 담으셨고요. 그럼 네. 매수가는 33만 6천 원부터 또 얼마 정도 분할로. 매수하셨어요? 네. 34만 원까지 분할로. 34만 원까지 또 분할로 매수하셨어요. 네. 근데 어제는 막 급등이 나왔잖아요. 어제 현대차, 삼성 그 회동을 통해서. 근데 오늘 어제는- 조금 떨어졌네요. 예, 예. 혹시 그럼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이실까요? 예, 궁금한 거는요. 네. 이거를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목표가 가장 궁금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33만 6천 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세요? 네, 어지요. 어제 매수하신 거세요? 예, 예. 어제부터 계속 이렇게 오늘까지 좀 지켜보고 계시는 중인데 그렇다면 네. 목표가가 얼마인지 저희 김민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MTN LG화학 좋은 종목 매수하셨어요. 조금 뭐 무거울 수는 있거든요. 뭐 30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주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무거울 수는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좀 가장 유망한 섹터를 말하라고 한다면 뭐 OLED도 있겠지만 이 2차 전지 예. 쪽도 굉장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번 코로나 이슈에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가 급등이 나오면서 주가를 회복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네. 2차 전지 관련된 호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끌고 갔을 때 충분히 전 최고점이 42만 2,500원인데 이 가격도 충분히 넘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때가 언제까지일까요? 지금 일단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 실적이나 앞으로 뭐 성장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꾸준히 수급이 좀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네. 주가가 좀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35만 3천 원이 이 종목의 좀 메인 저항권이었었고 32만 6,250원 라인이 이 종목의 주요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 이 구간대에서 꾸준히 좀 바닥을 다져줬었던 위치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네. 지금 강한 지지 라인이라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딱 닿고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네. 여기를 깨고 내려갔을 때는 이 32만 6,250원 라인이 저항으로 자리 잡으면서 꾸준히 지금 돌파를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가격대가 정말 좋은 라인이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에 닿았을 때 일단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를 혹시라도 뭐 시장 이슈 때문에 깨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에는 다시 저항으로 네.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는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이 32만 6,25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으로 볼 수 있고 내려왔을 네. 때는 타이밍 보시면서 추가 매수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비중이 50%지만 내려왔을 때는 정말 추가 매수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비중 크게 늘어나시는 거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35만 3천 원이 다시 한번 돌파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예. 오늘도 시장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 1950포인트를 계속 못 뚫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네. 상승도 하지 못하고 하락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1950포인트가 결국 돌파가 돼야 이런 대형주 위주 종목들도 좀 다시 시원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이 아까 여쭤보셨던 게 이 42만 2,500원 언제 돌파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셨는데 사실 네. 이 부분은 시장이 일단 1950포인트가 돌파가 돼야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이 1950포인트는 결국 뭐
혹시라도 잠깐 내려왔다 간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돌파가 될 거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도 괜찮으니까 굳이 손절하실 필요 없다라고 정리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35만 3천 원만 돌파가 되면 이 42만 2,500원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로 보지 마시고 그리고 비중도 50%로 많기 때문에 중장기로 그냥 꾸준히 갖고 가시면 나중에 굉장히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이 언제 42만 2,500원까지 갈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조급해 하시면 조금만 올라가시면 답답해서 파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 상승이 일어났을 때 올라가게 되면 시원하게 올라갈 거라서 기다린 만큼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이라서 주가를 뭐 너무 급하게 빨리빨리 올라가길 바라지 마시고 그냥 묻어둔다라는 관점으로 진행하시면 정말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무거운 종목이지만 참 좋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목표가는 42만 원까지 봐주셨어요. 네, 수익 많이 많이 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고맙습니다. 네, 전자상담 풀어드렸고요. 문자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하me요. 어떤 문자 풀어드릴까요? 이번엔 애청자님 문자 풀어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풀어드릴까요? 레이언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인데요. 더 내릴까요? 오를까요? 라고 걱정 문자 보내주셨고요. 궁금해요라고 연락을 주셨네요. 8711님의 문자 풀어보고요. 또 다른 문자는요. 이분은 애청자님이시네요. 삼성물산 풀어보겠습니다. 16만 9,250원의 비중은 15%고요. 5년 동안 장기 보유하셨다고 합니다. 대응 부탁드려요. 끝자리 번호 8916님의 문자까지 풀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자를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레이언스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레이언스가 지금 13,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종가가 13,000원입니다. 김거수 전문가, 엑스레이 관련주인데 앞으로 시장에서는 앞으로 좀 상승이 가능할까요? 네, 레이언스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 가격 구간 약간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걸로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우 우량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엑스레이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디텍터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공급은 모 회사인 바텍이라는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은 거의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 투자로서 좋은 중견 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가격대 구간이 매우 저평가된 구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오른 상황에서 샀다고 보실 수가 있지만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손실 보지 않고 수익권에서 매도가 가능하다.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10에서 최소 20%까지는 목표를 가져갈 수 있고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고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동물 엑스레이 관련해서는 그 점유율이 최선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근거로 해서 홀딩 이후 큰 수익까지 20%까지 목표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외국인의 매수와 기관의 매수세에 따라서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참고로 보시고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20% 수익이면요. 한 목표가 15,000원까지 봐주신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언스 목표가 15,000원 봐주셨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삼성물산 제가 선택을 했는데 방송 애청자님이시고요. 지금 16만 9,25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5년 동안 매수하셔서 참 단가가 높은데요. 김민재 전문가, 이분은 지금 종가가 98,500원이잖아요. 대응 방법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뭐 추가 매수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좀 손절을 감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의 9만 원에서 10만 원대, 사실 그 이전에는 주가가 훨씬 더 높았었던 종목인 만큼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사실 현재 시장에서 별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저항대까지 올라갔을 때에도 당연히 매물에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고 지금 현재 뭐 거의 50% 가까이 손실이신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12만 원대를 거의 돌파를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맞고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만 원대가 원래 메인 저항권 그리고 과거에는 꾸준히 좀 지지 라인이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고 계속 좀 두들겨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12만 원대까지 올라오면 일단 비중 절반이라도 좀 정리를 하셔서 유동성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묶여있는 종목이 들고 있었을 때 올라온다면 보유하시는 게 많은데 지금 이미 5년 동안 보유하시면서 여전히 50% 손실이라고 하신다면 그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손절하신 다음에 시장이 5년 동안의 기회를 줬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냥 마냥 들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12만 원대까지 올라오면 비중 절반이라도 꼭 줄이셔서 이 비중 절반으로 신규 종목 그리고 새로운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보면서 손실을 좀 메꾸는 관점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 종목이 12만 원에서 12만 7천 원대까지 올라온다면 다시 남은 절반을 정리하시는 관점. 그래서 유동성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서 다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손실을 좀 메꾸는 방법이 이 종목은 손실 없이 나오는 방법보다 훨씬 더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삼성물산은 손실은 어느 정도 좀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이번에는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풀어볼게요. 종목 상담 드립니다. 매수가가 84,000원, 비중은 95%. 와, 비중을 거의 다 담으셨는데 끝자리 번호 0304님의 또 문자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와, 95% 비중인데요. 성공하셨습니다. 지금 수익 많이 보고 계신데요. 지금 종가가 94,300원입니다. 김광수 전문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조금 하락하고 그다음부터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전고점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충분히 실적적인 면에서 기반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실적 드리겠습니다. 기반이라서요? 네. 네. 일단 실적 예상치가 올해 1조 7,500, 전년 대비해서 한 60% 정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해서 약 300% 상승한 수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헬스케어에서 셀트리온에서 램시마포의 매입 원가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매입 원가를 개선한 어떤 그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향 트루시마 매출 증가, 그다음에 램시마 SC는 바이오 베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개량된 약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매출을 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유럽 직접 판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침체,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수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각 국가에서 시밀러에 대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유럽 진출 소식은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뿐만 제네릭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기업도 같은 혜택을 볼 것이고요. 참가로 제네릭 빅3라 불리는 테바, 마일란, 산도스라는 기업이 최근에 매출 성장세가 뚜렷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봤을 때 바이오시밀러 대표적인 기업 셀트리온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전 세계적인 유명한 제약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약 30개 정도 됩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고, 그다음에 유럽 EMA를 통과하는 게 미국 FDA보다 더 까다롭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유럽에 대한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매수 지점이 약간 추격 매수한 느낌이 있고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손실권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점차적으로 좀 줄여가시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풀어드렸습니다. 정말 수익 축하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문자 그리고 전화 풀어드렸습니다. 오늘의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또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은 어떤 종목을 AS 해주실까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톱텍, 윈스, 셀트리온 제약. 수익률이 아주 좋은데 윈스는 22%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오늘은 윈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윈스가 이 코로나 이 반사이익을 톡톡히 봤죠. 그리고 또 실적도 잘 나왔는데 앞으로 버틸 각일까요? 네, 그대로 버틸 각이다라고 아,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윈스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이번 코로나19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테마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뭐 알서포트, 지어서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나이스 평가 정보도 있었고요. 이렇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그냥 단순 테마성 이슈에 묶여서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고 이렇게 실적이 기반돼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일어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거의 빠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피해 상황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예측치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굳이 빼지 않고 버티다가 어떤 코로나 이슈가 있으면 더 상승하는 흐름을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윈스 역시도 지금 현재 뭐 전 고점대 위치에 도달을 하면서 약간의 물량 소화를 갖추고 있지만 계속 버티다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 상승이 또 기대가 되는 윈스라서 좀 홀딩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럼 알서포트나 지어소포트처럼 정말 그렇게 폭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윈스인가요, 앞으로도?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 윈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을 때도 이 알서포트와 지어소포트를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어소포트 같은 경우에도 고점권에 있다가 추가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여전히 이제 고점 물량 잘 소화하고 어느 정도 조금 기간 조정을 거친 뒤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렸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지금은 고점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고점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굳이 신규 매수는 자제해 주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그리고 신규 매수는 꼭 자제하자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김민재 전문가의 윈스 버텨보자. 상승 이어가는 실적 기반 코로나19 수혜주 홀딩이라고 설명 주셨네요. 여기까지 버틸까? 8각이었습니다.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광수 전문가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무엇일까요? 아까 스포츠웨어라고 했는데요. 5글자 종목인데 어떤 종목이었죠? 네, 바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휠라입니다. 휠라 홀딩스 종목입니다. 휠라홀딩스. 네, 네. 한 번쯤 이부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우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격대가 동종업계 PER, 어제도 제가 PER 설명을 드렸었는데 평균값 24 대비해서 현재 9 정도 수준으로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약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할인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휠라가 일단은 매출 구성이 스포츠 브랜드가 61%입니다. 그리고 언더웨어가 11.6%, 키즈 산업이 10.3%, 그다음에 골프가 1% 매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글로벌 시장의 한 6% 정도의 마켓쉐어를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스포츠웨어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에 국내 소매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최근에 BTS 방탄소년단과 협업 콜레이션을 했습니다. 네, 어글리 슈즈라는 상품을 런칭을 했었는데 이 프리미엄 효과로 인해서 판촉 효과가 올라갔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샘플 라인을 활용해서 원가 절감인 코스트 세이빙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실소비자 평가를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브랜드의 고급화 전략에 대비해서 가격이 중가, 중저가를 조합을 한 전략이 굉장히 맞아 들어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예상 2020년 실적 예상치는 일단 매출액은 3,324억으로 전년 대비 약 마이너스 3% 정도
떨어지긴 했는데 그 비슷한 수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427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현재 가격 구간은 매우 떨어졌다. 할인가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은 저점 매수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3만 원 부근에 유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충 보셔도 최저가 18,000원 대비해서 크게 상승하지 않은 모습인데 실적은 작년을 유지하고 있고 그 전에도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시장 지배력을 감안했을 때 최소 중간에 5만 원대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국민연금이 12.8% 보유하고 있는 국민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19년도 배당을 4.9%, 약 5% 정도 보통주 배당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보통주 배당입니다. 매우 고배당을 했었고 올해도 약 한 4.5%, 올해는 5% 이상의 배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예상했을 때 충분히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기관과 외인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외인과 기관이 들어오기 전에 더 저점에서 사자 이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손절가는 얼마일까요? 네. 손절가는 한 25,000원대까지 드리긴 하는데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은 휠라홀딩스였습니다. 고배당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 주셨네요.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알아볼게요. 5글자 종목에 차량용 반도체 성장 수혜주라고 하는데 전문가님, 이 차량용 반도체면 차량용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투자 포인트 알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네. 종목명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종목명은 해성 DS라는 종목이고 조금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 굉장히 실적도 괜찮은 종목이고 이번 코로나 이슈에서 회복력으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 먼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결국 실적입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2분기 역시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측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이번 코로나 이슈에서도 가파르게 좀 상승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즉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쪽으로도 이제 반도체 쪽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자율주행이 활성화될수록 이 해성 DS에서 사용하는 부품이 계속 사용이 되면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도 늘어나고 있는데 자율주행이 점점 상용화가 될수록 이 해성 DS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잠시 이 반도체 쪽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기업들이 약간은 주춤하고 있지만 결국 반도체 업황은 돌아서고 있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낸드 시장이 결국 돌아서면서 이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도 해성 DS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서 꾸준히 매출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 안내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가 기준에서 대충 10% 구간으로 제가 항상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목표가까지 도달했을 때는 그대로 홀딩하시면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7,5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000원으로 역시 현재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10% 아래 구간을 잡아드렸고 밑으로 내려오면 손절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적극적으로 더 추가 매수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16만 원대에서 대략적으로 조금 차트를 크게 보여드리면 이번 달부터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도 맞고 떨어져서 밀려 내려오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고요. 지금 최근 4거래일 연속으로도 16,000원대를 돌파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16,000원대가 메인 저항권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좀 돌파가 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16,000원대를 보시면 돌파가 됐을 때 급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이 일어났었고, 과거에도 보시면 이 16,000원대까지 돌파가 됐을 때는 잠시만요.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16,000원대가 돌파가 되지 않고 윗골을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역시 계속 밀려 내려오는 모습, 즉 16,000원대 가격대가 주요 메인 저항권이라서 이 구간만 닿게 되면 계속 좀 맞고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는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주가가 돌파 후 추가 상승 구간에서 이탈이 나왔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도 역시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16,000원 돌파가 확실히 보여지면 과감하게 지집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해성 DS였습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17,500원 설정 주셨고요. 손절가 14,0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이제는 정말 궁금한 종목, 바로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김민재 전문가의 네 글자 종목이고요.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라고 했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조금 힌트가 애매해서요. 얼른 종목명을 주었는가, 빨리 힌트를 더 주거라. 죄송합니다. 다 해주세요. 네. 네, 종목명 종목을 말씀드리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최근에 코로나 이슈가 다시 좀 불거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방송 횟수도 좀 줄어들기도 했고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약간 급등주 성향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관련된 종목 중에서 아직 상승이 일어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중국 보건당국에서 이번 코로나19 치료제로 지금 악템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악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토카인을 좀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악템라 같은 경우는 JW 중해제약에서 지금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치료제 쪽으로 승인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이러한 호재와 겹쳐서 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JW 중해약도 좋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묶여서 갈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이렇게 힌트를 보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종목명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격 전략은 MTN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